네, 이제 내일장에서는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저희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이슈들 꼭꼭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예정인가 봐요. 네, 그렇죠. 사실 그동안 좀 현대차나 이제 기아도 마찬가지였지만 주가가 조금씩 좀 쉬어가는 또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월, 5월 달에 대한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는 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6월로 들어서게 되면서 판매 데이터가 전년 대비해서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조정 흐름세가 나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높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급 모멘텀도 조금씩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좀 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월은 좋았는데 6월은 안 좋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2분기 실적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컨셉보다는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시장은 여기에서 전기차가 비중이 높아지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1분기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비중이 계속 좋아지는 거냐 여부가 좀 시장에서는 부품주별로 좀 차별화 좀 생각보다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6월달 유럽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더라도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판매는 굉장히 많은 이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기차는 계속 부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일리노이주 관련된 딜러 뭐 소송 이슈가 좀 있었던 만큼 만약에 실제로 판매량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조금 약간 오류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조금은 충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의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방향성은 일단은 하이브리드 비중이 얼마만큼 올라가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울산 공장에서도 하이브리드 라인 자체를 늘리고 있고 조지아 공장이나 내년에 북미 쪽도 기존에는 원래 전기차 라인업부터 늘리려고 했는데 일단 하이브리드처럼 이런 믹스 개선이 얼마만큼 이게 선방을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율도 역시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환율도 뭐 1,380원대에서 계속 꾸준히 환율 우호적인 환경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은 물론 결국에는 북미 쪽 가동이 10월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운임비에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좀 부각된다라고 했을 때 환율의 영향은 좋았지만은 운임비에 대한 부담도 같이 섞였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영업적인 마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부합되는 수준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2분기는 현대차 우리가 생각했던 컨셉보다 이게 퍼포먼스가 그렇게 엄청나게 좀 빠르게 올라오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지금 최근에 좀 한 시간 전에 이슈가 나왔던 이제 폭스바겐이 전기차 관련 공장을 폐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프리셀에 그러면은 내일 아마 반사적인 수혜로 어느 정도 영향은 좀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저희 뭐 섹터는 자동차일 테고 종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부품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주가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 데이터가 좀 부진했다는 점이고 저는 이제 포커스를 물론 인도 IPO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10월달에 조지아 공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 조지아 공장 근처에 있는 뭐 하신이나 뭐 SL이나 이런 업체들이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차 전기차 플랫폼인 eGMP 같은 경우도 원래는 현대모비스가 결국 대부분을 물량을 다 수주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이제 결국에는 하신에게 또 수주 물량을 주게 되면서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빠졌지만은 이제 8월, 9월 그 한 이 두 달 정도만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한번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 공장 가동에 따른 이제 같이 좀 진출하는 부품주들을 중점적으로 봐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네. 요 외에도 또 요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차는 또 많지 않겠습니까? 네, 실제로 크죠. 뭐 실제로 인도에서도 시장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전기차 침투율도 전차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9월달, 10월달에 IPO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대략 3조 5천억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마히힌드라나
타타와 같은 인도의 자체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타겟을 뭘로 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SUV 쪽이 강한 뭐 산타페나 아니면 투싼과 같은 이런 모델들로 공략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선점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화신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실제 네. 인도 시장에서 그 매출 비중 자체가 20%가 하신입니다. 하신이 가장 많고 서영기현이나 아니면 그 SL이 보통 18%, 17% 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기보다는 좀 하반기를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가 왜 하반기를 봐야 되냐. 물론 네. 오늘 새벽에 나왔던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도 있고 이창용 한국은행 청재도 다음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자동차 할부 금리가 전반적으로 한 10%입니다. 이 10%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9%, 8%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차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봤을 때는 구매 심리 자체가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판매 데이터 자체도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동차 하반기에는 꼭 봐야 되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제 내수는 좀 안 좋은 계속 상황인데 이것도 그럼 하반기에는 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구매할 때도 굉장히 그런 매크로적인 좀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의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아직 내수 쪽으로 들어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인프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기차가 판매 데이터가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하반기에 신작 출시가 어떤 것이 하나둘씩 나오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신차 출시에 따른 그 효과도 하반기에 같이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북미 시장 침투율과 국내 내수만 조금 더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투신 자체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 이후에 반기 보고서에 따른 현대차의 주저하는 정책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좀 힘을 싣고 있다는 얘기 해주셔서 이게 네.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올해까지는 이제 투싼이나 산타페 쪽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을 했고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팰리세이드까지 모델을 적용을 하고 한 26년쯤에는 제네시스 라인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아담 스미스 이제 애널리스트도 계속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올해 네. 2월달에 리포트 제목 상단에 I'm sorry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애널리스트가 원래는 테슬라 이제 강성론자인데 전기차는 당분간 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미 얼리어부터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전기차 살 사람 다 샀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쌓이는 시간이 2026년까지는 계속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브리드 쪽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올해 2월달 리포트고, 계속 꾸준히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코리아 FT가 최근에 빠졌던 거는 1분기 실적이 너네 하이브리드 잘한다면서 생각보다 이 카네스트 관련된 이 부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사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미리 수주를 받고 점차적으로 2분기, 3분기 확대되는 전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충분히 하이브리드 쪽 관련해서 뭐 도요다나 포드 대비해서도 현대차가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울산 공장과 올해 조지아 공장까지 가동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차 어떤 차 타시는지? 네, 제네시스 타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는 아닐 테고요. 내연기관차 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네. 저도 내연기관차를 타고 있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네. 아직 전기차는 얼리 어답터 외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러면 저희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섹터나 종목에 특히나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중에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일단은 지금 전부를 봤을 때는 아까 하신도 얘기를 했었고, 물론 현대차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타이어 회사들도 조금 부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천연 고무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운임 가격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충분히 저는 여기서도 주가 측면에서는 향후에 이 매출 비중을 전기차 투입이 얼마만큼 나오냐. 우리가 보통 타이어를 바꾸게 되면 한 4년에서 5년입니다. 그 이전이 언제냐? 그게 우리가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네. 그때 신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교체 타이어 수요도 지금
좀 상당히 지금 올라갈 시기가 됐거든요. 그게 하반기에 그동안 많은 부분들을 해결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천연고무 가격이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운임비도 충분히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측면도 좀 접근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넥센 타이어 쪽에서는 넥센 타이어, 넥센 그리고 타이어. 부품 쪽에서는 화신, 그리고 대형 차들 중에서는 기아 같은 경우가 올해 조금 현대차 대비해서도 실적 전망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세 개 종목 중에는 가장 좀 유망하게 보신 종목이 있을까요? 그래도 화신이라 좀 볼 수가 있는 게 어. 결국엔 인도 IPO와 조지아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또 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탄력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